아니 여보, 내가 방금 뭐 찾으려고 했지? 또 그 말이야? 아까도 냉장고 앞에서 한참 서 있었잖아. 아,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지 모르겠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받아들이세요. 며칠 전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특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마 이 대화 여러분도 너무 익숙하실 겁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혹은 혼잣말로라도 한 번쯤은 꼭 하게 되는 말이죠. 나이 들면 기억력 떨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말. 저 역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 그게 전부일까? 정말 우리는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걸까? 정말 치매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운 나쁘게 찾아오는 불청객일 뿐일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분명히 방금 들은 이야기를 다시 묻게 될 때마다 아, 이제 나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믿음 자체가 우리 뇌를 더 빨리 늙게 만들고 있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뇌 건강 상식, 기억력은 나이가 들면 무조건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완전히 틀린 말이라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달걀보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이것이 기억력 유지와 치매 예방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핵심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건강과 자산을 함께 지켜드리는 채널 헬스 자산입니다. 저는 오늘 의사도 약도 특별한 보조식품 이야기도 아닌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께 솔직하게 꺼내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80이 넘어서도 또렷한 기억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60도 되기 전에 치매 초기 증상을 겪게 되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뇌 건강을 완전히 잘못 관리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하루 습관 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이런 건강 이야기 나중에라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어왔던 뇌 건강 상식의 진짜 얼굴 지금부터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이후로 제 머릿속에서는 그 짧은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 말이 왜 그렇게 쉽게 나왔는지, 그리고 왜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는지 말입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해내던 일들이 하나둘 헷갈리기 시작한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이름이 바로 생각나지 않아 괜히 웃음으로 넘겼던 순간, 약속 시간을 다시 확인하느라 휴대전화를 몇 번씩 들여다봤던 순간들이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습관처럼 부엌에 들어가 달걀을 하나 꺼냈습니다. 뇌에 좋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인지 마치 그 달걀이 저를 지켜주는 방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는 챙기고 있으니 괜찮겠지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달걀을 삶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걸로 충분한 걸까? 기억력이란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였을까 하고 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견과류를 챙겨 먹고 어떤 사람은 블루베리를 갈아 마시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어려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뇌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노력과 상관없이 기억력에 대한 불안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쯤에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 한쪽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억력을 내 자체의 문제로만 여기고 음식이나 보조식품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력이 오래 유지되는 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니라 내가 꾸준히 잘 쓰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건 혈관 건강과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예민해서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기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고령자일수록 기억력 저하 속도가 느리다는 보고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고 움직임이 줄어든 생활을 지속할수록 뇌 기능 저하 위험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이쯤 되니 그동안 제가 무엇을 잘못 믿고 있었는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시간을 줄여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면서 묘하게 달라진 점이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조금 덜 멍한 날이 늘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예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지켜지는 것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매일의 사소한 선택과 습관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가만히 포기해버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장면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머무는 친구,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앉아있는 지인, 몸은 멀쩡한데 자꾸만 말수가 줄어드는 분들까지 말입니다. 그분들을 보며 예전에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한 분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인 형님이었는데 예전에는 약속도 잘 챙기고 이야기 흐름도 또렷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고 본인도 점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괜히 틀릴까봐, 헷갈릴까봐 조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떠신지, 불편한 건 없으신지 말입니다. 형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예전 같지가 않아서 좀 무섭다고요. 기억이 흐릿해질 때마다 혹시 이게 시작은 아닐지 혼자서 겁이 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신호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말이 느려지고 익숙한 일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넘긴 시간만큼 뇌는 조용히 지쳐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꾸준히 걷기 같은 가벼운 활동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기억력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리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을 자주 움직여주는 생활 자체가 뇌에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그동안 음식 하나에만 기대고 있었던 제 모습이 조금 부끄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도 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뭘 더 드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며칠 지나서는 집 근처를 한 바퀴 도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달라진 건 잘 모르겠지만 가만히 앉아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억력 문제는 두려움 속에서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움직임 속에서 조금씩 되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보고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몸도 뇌도 시간을 두고 반응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느린 걸음일지라도 그 방향이 맞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기억력을 지킨다는 말을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살려내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제 하루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내던 시간들이 사실은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멈춰 세우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크게 힘든 일은 없었지만 돌아보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편하다고 느꼈고 그게 안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라고 느껴졌던 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의자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몸은 깨기도 전에 화면 속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습관이었습니다. 머리는 멍한데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반복되다 보니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잦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는 아침에 가장 많은 자극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 뇌는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으면 뇌도 함께 느리게 깨어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혈관이 충분히 열리지 않으면 산소 공급이 늦어지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기억력과 집중력으로 이어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제가 왜 오전 내내 멍한 느낌을 떨치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변화 하나를 더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의자에 앉기 전에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제자리에서 몸을 풀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오전에 머리가 맑은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단어가 떠오르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고 대화를 하면서도 말이 덜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분명히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뇌는 갑자기 좋아지지 않지만 아주 정직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만큼 반응하고 내가 멈추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복된 선택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느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습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빠른 시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억력을 지킨다는 건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몸을 어떻게 깨우느냐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예전과는 다른 길 위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조금 달라지자 하루 전체의 흐름도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뇌는 일이 잦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말끝에서 맴돌다 사라지는 단어들이 늘어났고 그럴 때마다 괜히 스스로에게 실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순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었고 식단을 극적으로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을 조금 더 자주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줄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쉽게 기억력을 음식이나 영양제의 문제로만 좁혀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합니다.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입니다. 특히 혈관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느냐가 뇌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혈관이 굳으면 뇌도 함께 굳고 혈관이 살아 움직이면 뇌도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전에 만났던 어르신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연세가 꽤 있으셨는데도 대화가 또렷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까지 흐름이 끊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자 그분은 웃으며 대단한 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일부러 피한다고 말이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이제야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겁부터 먹습니다. 혹시 시작은 아닐까? 이러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앞섭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뇌는 불안보다 행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나는 내 뇌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가만히 두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대단한 선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잠깐 일어나 걸었는지, 앉아있는 자세를 바꿨는지, 숨을 깊게 한번 쉬었는지,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하루를 만듭니다. 이제 기억력 문제를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관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막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매일 조금씩 돌봐야 할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억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조용히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적어도 지금은 방향을 잃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나니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누가 요즘 자꾸 깜빡한다고 말하면 괜히 말을 아끼게 됐습니다. 혹시 상처가 되지 않을까? 괜히 불안만 키우는 건 아닐까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 속에 담긴 신호가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겁을 내야 할 말이 아니라 지금부터 돌볼 수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느 날 들었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치매는 병이기 전의 과정이다.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벼락 같은 일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변화라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한 가지를 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조금씩 유지하는 생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거나 갑자기 식단을 바꾸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에 매일 반복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과 규칙적인 리듬은 생각보다 오래 뇌를 지탱해 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제 생활을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루 중에 정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반복이 뇌를 돕고 있는지 아니면 지치게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늘 규칙적이었지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은 들쭉날쭉했습니다. 그 불균형이 지금의 상태를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 일부러라도 흐름을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래 앉아 있다 싶으면 자리에서 일어나고 생각이 흐려진다 싶으면 창문을 열어 바람을 느끼고 잠깐이라도 몸의 감각에 집중해보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놀라웠던 건 이렇게 생활의 리듬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안이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질까봐 늘 마음 한켠에 있던 두려움이 이제는 관리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자 오히려 꾸준히 이어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저는 기억력 이야기를 할 때 결과부터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보다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몸과 뇌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결국 내일의 기억을 만든다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어떤 리듬으로 살아왔는지를 조용히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거울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깜빡하는 일이 생기면 괜히 스스로를 몰아붙이기보다 그날의 생활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움직였는지, 얼마나 오래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는지, 몸과 뇌에 숨 쉴 틈을 주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오면 그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었습니다. 괜히 남들에게 들킬까봐 얼버무리거나 웃음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순간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쉬어야 할 때가 왔다는 신호, 흐름을 바꿔야 한다는 알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마음속으로는 걱정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내면 그제야 나도 그렇다는 말이 이어집니다. 그 순간 느껴지는 안도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서적인 부분도 뇌 건강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안과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뇌는 계속해서 경직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자체가 기억력에 부담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지금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뇌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그동안 제가 괜히 제 자신을 더 힘들게 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제 상태를 숨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억이 잠시 멈추면 잠깐만요라고 말하고 숨을 고른 뒤 다시 생각해 봅니다.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했을 순간인데 지금은 그 잠깐의 멈춤이 오히려 제 리듬을 되찾아주는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급하게 넘어가려 하지 않으니 생각도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생각보다 주변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 모습을 본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대화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가 두려움의 주제가 아니라 함께 관리해가는 생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가 저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이제 저는 기억력을 지킨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잘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늘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일을 위해 작은 선택 하나를 남겨두는 것 말입니다. 그게 쌓이면 생각보다 오래 뇌를 지탱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기억은 혼자서 버티라고 주어진 짐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조절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저는 기억력과 조금 더 편안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력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결과보다 과정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부터 앞섰다면 지금은 오늘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의 내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하루도 분명히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달라진 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이 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의자에 앉아 하루를 끝내곤 했습니다. 몸은 쉬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멍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면 아침에도 개운하지 않았고 머릿속은 늘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작은 흐름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려 보고 기억나는 장면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창한 기록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무엇이 조금 달랐는지를 마음속으로 되짚어보는 정도였습니다. 이 과정이 기억력에 어떤 도움이 될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명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흐릿하게 사라지는 느낌이 줄어들고 어제와 오늘의 경계가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머릿속 서랍에 하루를 차곡차곡 정리해 넣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습관이 뇌에 안정적인 자극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한 번 더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아니라 삶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억을 불러내는 방식이 오히려 뇌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력 훈련이라는 게 꼭 문제집을 풀거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삶을 천천히 되새기는 시간이 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는 기억할 만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냈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저를 다그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기 위한 작은 장치가 되었습니다. 기억력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저는 하루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쌓이자 기억력에 대한 제 기준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잊지 않았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름 하나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하루가 망가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기억력을 시험처럼 다뤄왔습니다. 맞히면 안심하고 틀리면 좌절하는 방식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시험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은 점수로 매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살아온 흔적이 조금씩 겹쳐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약속을 하나 깜빡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떠올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그 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차분히 떠올려 보니 전날 늦게까지 앉아만 있었고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그날의 컨디션과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살펴보는 습관이 생기자 기억력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잘 되면 이유가 있고 흐트러지면 그 또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필요 이상으로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제 변화를 알아보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얼굴이 좀 편안해 보인다는 말이 더 또렷해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뇌는 사용한 만큼 기억하고 쉬어준 만큼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무리하게 몰아붙이지도 않고 완전히 방치하지도 않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그 균형이 바로 일상 속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기억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직 괜찮은지를 묻기보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게 먼저라고 말입니다. 하루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몸과 마음의 흐름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뇌는 충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기억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저는 기억력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무겁게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오다 보니 처음 그 부엌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가 다시 떠오릅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지금의 저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들여다보지 말고 지나가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을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이미 늦어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말입니다. 기억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벽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이 조금씩 쌓여 만들어지는 길과도 같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풍경이 달라질 뿐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경험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분은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미 도움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하루가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몸을 조금 움직이고 하루를 한번 돌아보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뇌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한다, 무엇을 끊어야 한다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기억력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조금 바꿔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뇌는 혼자 버텨내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움직이며 반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기억력이 조금 흐려지는 순간이 와도 저는 예전처럼 끝부터 내지 않습니다. 오늘의 리듬을 떠올리고 내일의 선택을 하나 남겨둡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마음 한켠에 있던 두려움도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기억력을 지킨다는 건 결국 삶을 더 천천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잠깐만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가 아니라 내 몸과 내 뇌를 얼마나 배려했는지를 말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생각보다 긴 시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 말처럼 기억력도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